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가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든과 연준 의장 미팅에 우려를 했었던 미국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으나 잠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장 마감까지 회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영향을 비트코인이 나란히 고스란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한때 32,000달러까지 올라가지고 가나요 했었던 비트코인 지금 31,000달러대로 다시 떨어진 상황. 지금 주요 저항이 32,000달러대에 있기 때문에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자리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시경제 소식. 유로존 지난 5월 소비자 물가가 8.1%나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전 세계에서 다발적으로다가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개판을 쳐주고 있는 상황. 미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는데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던 바이든, 오늘 연준 의장과 만나가지고 아가리를 턴 후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과제다. 연준에 간섭하지 않을 것. 독립된 주체로서의 연준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일임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마디로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토끼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바이든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것,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은 트럼프 탓이다. 인플레이션은 푸틴 탓이다. 를 계속해서 시전을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바이든이 연준 의장인 파월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연준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쫄아가지고 제대로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6월 달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 이어서는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임원에 의하면은 러시아는 국제 지불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데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앙은행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푸틴이 압박이라도 한 것일까? 러시아 중앙은행도 나서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나마에서 상위 30위권 내에 들어가는 기관 중에 하나인 타워뱅크는 최근 그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 비트코인 지지 가지야. 자, 다음은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인베이스에는 수탁 서비스가 있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자,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기관들이 몽땅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그 숫자가 2020년도 4분기 이후 오히려 296% 증가하면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를 감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쭈기용 대표의 분석과 일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래스노드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3만 달러 근처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을 막아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매수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보유량 100개 미만이거나 1000개 이상인 주체가 주도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고래들이 한데에 모여가지고 줍줍 파티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인 셀시우스의 CEO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부터 비트코인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난주 미국 증시는 회복했지만 암호화폐는 디커플링 되면서 오그라들었다. 이는 31일 만기되는 18억 달러 규모의 파생 상품과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할수록 반등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길어지지만 그만큼 반등의 세기도 강력하다. 비트코인은 보통 증시의 반등보다 5배에서 8배 강한 상승폭을 기록한다. 기다려라 이 자식들아, 비트코인 반등 가지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는 사이 비트파이넥스의 고래들 롱 포지션은 더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쭉쭉 치솟고 있는 롱 포지션. 인플레이션 및 연준의 정책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계속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승할 수 있느냐? 자, 코인마켓캡 커뮤니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중률 80%를 자랑하는 코인마켓캡 커뮤니티 6월 30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41,17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뇌피셜을 열심히 돌려주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 및 자산들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달러 인덱스 지수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으로는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32,000달러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마의 구간 32,000달러. 당연히 세력들이 작정하고 뚫려고 하면은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뚫지 못할 경우 이런 식으로다가 맞고 내려와가지고 35,5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CME 갭들 두 곳이 펼쳐져 있는데 인컴 샤크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CME 갭 두 곳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메꾸게 될까? 위로는 34,000달러 구간의 갭, 아래로는 30,000달러 구간의 갭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디를 먼저 가서 메꾸고 움직임을 이어갈 것인가? 비트코인의 운명의 순간,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아래로 먼저 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로만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볼륨이 없어.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상승이다. 가짜 상승에다가 블리시 다이버전스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 맥디도 리셋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2만여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몰려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탈출 펌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 자, 과연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30,000달러 구간에서 샀었던 세력이 있는 만큼 팔고 있는 세력도 있겠죠. 세력들의 전쟁이 아닌가? 과연 누가 이기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3일봉에서 맥디가 상승 크로스를 낼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 상승 크로스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황소냐 곰이냐? 비트코인의 운명 및 향방이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해당 펀드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자자자 내 말을 들어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더리움 좀 사쇼. 다음으로 해서 이미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트레이딩, 이더리움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관련된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부활 가즈아. 자, 그 다음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29개의 쇼핑몰들 그리고 13개 호텔 그 외에 4곳의 상점에서 바이낸스 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하네요. 자, 한따까리 해주고 있는 바이낸스 역시 최대 규모의 거래소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소문인 줄만 알았었는데 루나 2.0이 출시가 됐죠. 그러면서 에어드랍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에어드랍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에어드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루나 재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에 나섰다라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집어릇 개못 준다고 UST로 크게 패가망신을 당한 후에도 루나 2.0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디서는 확정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도건 대표와 테라 재단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원래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P2E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P2E 게임 허용과 관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나요?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게임으로 얻은 재원은 현금과 거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뜯어 고쳐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국회의원들 부디 일을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백화점이 업계선 최초로 NFT 전자지갑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백화점의 고객들이 그들의 전자지갑에 NFT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현대백화점 하니까 과거에 관련된 알바하면서 꽤 힘들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6월의 첫 달 그렇게까지 나쁜 시작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잘 개겨주고 있다 라는 소식과 함께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겁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